다음 시간 지금 없으면 다음 시간까지라도 그 틀린 문항을 이렇게 제목해가지고 나한테 적어서 주세요. 틀린 문제 번호만. 5월 것도 다 풀고 나면 그 피드백을 주시고, 알겠죠? 자, 154페이지에 그 다인자 조금 마무리하고 이제 가계도로 갈 겁니다. 먼저 25번을 보면은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게 21년도 4월인데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 문제들이 뒤로 갈수록 조금씩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조금만 더 여기다가 장난질을 하면 문제가 갑자기 확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을 잘 다질 필요가 있다. 그럼 25번은 뭐냐면 굉장히 기본적인 유형이지만 일단 나라는 사람, 그 다음에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배치가 나와 있고, 문제 단서는 기억은 두 쌍 다인자, 그리고 H, 니은은 HH에서 결정된다. 요게 니은을 결정하는 유전자인데 특징이 뭐냐면 H와 H-가 그냥 결정된대. 즉 얘가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모른다. 완전인지 중간인지겠지만 곱대로는 아닐 테고 이 둘 중에 어떤 건지 모른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인자로 그 다음 단서는 PQ상에서 얘가 태어났는데 최대 표현형의 최대값 좌표체가 6개다. 그러면은 이걸로 얘를 찾으라는 거지. 완중 찾아라. 그리고 또 모두 Q와 같을 확률도 구하라. 나는 여자 Q, 이게 Q니까. 이런 거 풀 때는 그냥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얘를 대문자를 다 숫자로 바꿔서 여기 11에 10 해놓고 그 다음에 빨리 상식세포 유전자를 떠올려야 하는데 생일을 이제 어떻게 쓸 거냐잖아. 얘 같은 경우에 그냥 있는 그대로 저거를 H1에 1이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쓰기만 하면 돼. 근데 기왕이면 여기 이렇게 썼고 H' 대신에 그냥 이렇게 더 수월하게 바로 전환한 다음에 이렇게 4칸 만들고 곧바로 나의 생식세포 유전자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대로 쓰면은 H2에다가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 송자리로 바꾸고 0에 1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러고 이제 문제는 얘네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문자를 쓰지 말고, 시간도 없는데 이걸 다 쓸 필요는 없고, 그러면은 구역을 나누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숫자에 한만 써놓고 이렇게 4, 3, 3, 2 그 다음에 여기에 3에 2에 2에 1인데 그런데 얘가 표현형이 6가지가 나왔다는 거는 적어도 이거나 이거는 표현형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하나, 둘, 셋, 4개가 기본적으로 나왔고 4개 나왔고 나머지가 2개인데 이거는 어차피 같은 거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이거는 그 둘 다 이거니까 얘네들이 하나하나씩이 다 돼야 한다는 거지. 어차피 중복이고. 그럼 얘랑 얘가 서로 달라야만 표현이 6개 나오는 거라서, 그러면은 이것은 중간에 속하는 유형이고, 그래서 뭘 찾아야 하냐면 Q와 같은 확률을. 그런데 잘 보면 얘가 대문자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세 개거든. 대 3에 HH'인 거지.
따라서 이게 공교롭게도 문제가 좀 쉬워지다 보니까 얘랑 지금 찾는 게 얘랑 얘밖에 없어. 그것도 다 중간에 속하는 것밖에 없어. 이형적합성에. 그러면 3, 3이니까 8분의 2 해서 답이 4분의 1이 될 텐데 얘가 아쉬운 것은 이 문제는 그냥 평이하게 주려고 작정을 한 거지.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서도 이게 공교롭게 물론 요거를 보라는 거긴 해. 여기 3이지만 얘는 아니다. 얘는 아니다 이거다. 이것 때문에 아닌데 차라리 얘를 표현형을 좀 더 4개로 해가지고 16개의 가능성 중에서 하게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얘가 바뀌면 돼요. 그러면 개수가 늘어나거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보통 요렇게 8개짜리를 내면은 수월하게 하는 거고 밑에 2칸이 더 들어오면은 쉽지는 않은 게 되겠죠. 그러려면 여기가 숫자가 달라지거나 이들의 위치가 바뀌면서 이건 어차피 달라져야 되고 여기도 바뀌면은 또는 이 조합도 좀 달라지거나 하면은 문제가 다양해질 수도 있다. 어쨌건 자, 이 문제는 분명히 어떤 유형인지 봐봐. 다인자 플러스 중다인지 완전인지 안 가르쳐 주지야. 다인자가 다른 애들하고 짬뽕되는 유형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 대신에 복대립 넣어도 되고 아니면 복대립이 플러스 돼도 된다. 그러니까 올 수능에 다, 중, 복 낼 수도 있다. 다의 중의 복을 모두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복대립 들어간 유형을 일단 하나 더 연습해야 될 것 같아서 문제 패턴은 거의 비슷한데 중간 대신에 복대립 들어간 게 28번이야. 근데 28번은 여기에 생각보다는 복잡하죠. 왜? 복대립이기 때문에. 자, 복대립은 그럼 어떻게 하는가? 지금 요 유전자형 표기하는 걸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가계도도 그렇듯이 유전자가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그러면은 자, 이게 10월이네. 사실상 최근이죠. 이게 수능 직전에 본 교육청 모의고사니까 그러면 얘는 뭘 말하는지 볼 필요가 있다. 이거 다시 반영될 때까지 원래 한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 그 2, 3 수능에서 복대립 플러스 그 가계도인데 복대립 문제가 있었거든. 작년 2, 3 수능에서 그게 20년도에 나왔었던 모의고사 문제를 이제 따라서 낸 거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텀을 두고 2, 3년 정도 텀을 두고 문제를 개발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 얘가 이사에 곧바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느냐라고 할 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이거. 그러니까 충분히 뭐 욕심내면 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게 난이도가 너무 여기서 또 갑작스레 변형이 되면 이것도 어려워요. 여기다 장난질하는 건 일도 아니거든. 근데 아무튼 잘 좀 뭔가 그 해법을 가져야 되는데 자, 가는 새쌍다인자다. 나는 EFG인데 자, 이 복대립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참 거시기해. 요즘에 이게 이렇게 많이 출제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냐고. 복대립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EFG 얘기해놓고 봐봐. 우열관계를 주다 말았다. FF인 사람과 FG인 사람의 표현이 같다는 정도만 줬으니 그러면 F가 G에 대해서 우성인 것만 줬네. 그리고는 나머지 애들을 주지 않은 거야. 얘는 줬는데 EF의 관계나 EG의 관계를 모른다라는 거야. 그럼 알고 모르는 걸 잘 구별해 놓으면 이제 생각을 그쪽으로 끌고 가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기억의 세포. 유전자 배치가 어떤지 보니까 이번엔 염색체가 3쌍이 있는데 유전자가 4쌍이다 보니까 3쌍에다가 복대립까지 들어가서
근데 여기도 이제 아까 풀었었던 문제랑 패턴이 비슷하다는 거는 요거 이형접합을 그냥 동형으로 줬잖아. 그나마 뭔가 줄여주려는 의도가 있지. 여기는 안 줄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안 줄였고, 똑같이 가는데 GF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좀 분리해서 이렇게 뜯어보면은 문제 패턴이 뭐겠냐면 어차피 이건 부모가 될 거고, 그래서 애가 태어났어. 태어난 애가 누구냐? A야. 또 동그라미 A가 태어났는데 걔가 가만한 표현형이 누구랑? 기역과 같은 확률. 기역과 표현형이 같은 확률은 32분의 3이다. 이걸 통해서 뭘 찾으라고 하는 거겠느냐? 이걸 찾아라. 즉, 나 복대립에 이 복대립의 뭐를? 우열관계를 찾아라. 모르니까. 그게 요걸 모르는 거야 지금. 요 EF의 우열관계와 EG의 관계를 모른다. 그리고 거기서 표현이 몇 개가 나오는지도 정확히 모르니까 이걸 통해서 해라. 단서는 그것밖에 없지.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표현형이 다 니은하고 같은 확률. 문제 팩터는 25번 문제랑 상당히 비슷한 거죠. 근데 1년 만에, 1년 몇 개월 만에 낸 것 치고는 이 난이도가 25번보다는 월등히 높다. 근데 왜 어려울까요? 이걸 처리하기가 껄끄러운 거지. 얘까지 있으니까. 그럼 얘는 해설 분량이 꽤 되거든. 자, 그러면 똑같이 가보자. 어떻게 하면 일단 요거를 숫자로 전환. 그리고 얘도 전환. 마찬가지. 그래놓고 생유를 자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 G2 또 GF 둘 다 G가 들어갔네. G2와 GF가 들어갔다면 지금 G2와 GF가 들어갔다 이렇게 된 거야. 물론 FG는 우열관계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얘의 표현형은 F 표현형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고 얘가 뭔지 정확히 모른다. 따라서 이 표현형이 무엇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G가 되거나 또는 2가 되겠지 해서 생각을 시작하면 되겠다. 얘는 이건 확정. 얘는 G거나 2거나. 대신 우열관계가 이게 자식이 태어날 때 그 우열관계는 유전자의 종합으로 바뀌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해봐야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자 기억에 생식세포 유전자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앞에 요거 있잖아. 요것만 따로 띄워가지고 공식화 할 수 있지. 2, 1, 0에 걔네들이 비율이 1대 2대 1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오른쪽에 저거는 어떻게 쓰냐면 생식세포가 G1이거나 또는 E0이거나가 나와야 돼. 그럼 이거를 이렇게 괄호를 쳐서 여기 이쪽 다발과 여기 만약 염색체를 순서대로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1, 2번 염색체 묶음에서 나오는 생세포의 유전자가 이게 나오고 3번 염색체 조합에서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미음에서의 생세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체지만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2의 1이야. 2 또는 1이 나오고 1, 2번 염색체에서 그 다음에 3번 염색체에서는 G1에 F0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얘 따로 하면 돼. 그게 계산하기 더 편하지. 만약에 이거를 다 합치면은 굉장히 많아져요. 왜냐면 G1에다가 2 더하니까 G3에 G2에 G1에다가 2, 2에 2, 1에 2, 0까지 하게 되면 3개 해가지고 6개 나와요. 그러면 6개 여기 4개 하니까 6, 4, 24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러면 16칸을 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아서 따로 나눠서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죠. 자, 따로따로 쓰는 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2, 1, 0
하고 1, 2, 1. 그 다음에 요걸 써야지. 2, 1 곱하기 복대립 쪽 G1에 E0 G1에 F0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놓고 여기를 써요. GG에 2 이 알파벳 순서를 일단 써. 왜냐면 우열관계가 나오지 않은 거는 일단 알파벳 순서로 써놓고 판단하면 돼. 그 다음에 이건 FG인데 F가 우성이니까 F 표현이 나온단 말이야. 이거는. 그리고 1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일단 알파벳 순서로 EF라고 써놓고 EF0.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요게 4에 3에 2에 3에 2에 1. 그런데 자 기억의 편형은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면은 대문자의 숫자가 하나, 둘, 세 개, 대3에다가 G 또는 2야. 또는 G이지. 근데 여기서 이제 대3이 나올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면 여기 이제 복잡해지는 부분이 왔죠.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게 전체 A의 전체 대문자의 숫자가 3이 나올 조합은 여기서 만약에 3이 택해지면은 이것만 돼요. 그래야 대3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는 요 EF 값에 요 EF가 누구랑 같다는 전제가 들어가야 되냐면 얘가 될 수밖에 없어. G는 어차피 여기 없으니까 G2도 아닐 거고 E 값이 되면서 EF가 2가 된다면은 가능해지겠죠. 그때는 어떻게 가정을 해야 될까요? 2가 F보다 우성 2면 이렇게 해야 돼요. 즉 여기 아직 밝혀지지 않았던 요 FG 말고 EF의 우열관계를 어떻게 가정을 해야 되냐면은 2가 F에 대해서 우성 1일 때 확률이 다 계산해서 32분의 3이 가능한가를 물어봐야 돼요. 첫 번째 그걸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안 나오면 이게 아니라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찾아가는 과정이 여기 마지막 단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생각도 어렵지만 실제로도 어렵죠. 자, 지금 이걸 한번 끝까지 해보자면 2가 F보다 우성일 경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나올 확률이 이거 확률 계산도 잘해야 된다. 여기가 비율로 따지면 2개가 되죠. 왜냐면 1대1이거든. 그래서 2개 요거는 하나. 그럼 얼마냐면 여기가 4고 2야. 그래서 8분의 3이 나와야 되고 곱하기 얘가 나올 확률은 그러면 4분의 1이야. 32분의 3이 된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도 있냐면 만약에 2가 F에 대해서 우성이 되고 2가 G에 대해서도 우성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얘도 이 표현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가능성이 있어. 얘는 어차피 G 표현형이고 요거는 F 표현형이었어. 근데 여기 보다시피 이제 이 표현형이 만약에 얘가 2가 나올 경우라는 거는 2가 G에 대해서 우성이라서 얘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요거 2개짜리가 선택이 되면은 요게 1이고 얘가 2가 나와요. 비율로 굉장히 복잡하죠. 1, 2가 나오니까 그것도 8분의 3이고 곱하기 얘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그게 30분의 3 하면 2개 더했을 때 30분의 6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란 얘기죠. 그게 아니면은 그러면 F가 이에 대해서 우성이 될 걸로 예상할 수 있겠죠. 즉 지금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F가 이에 대해서 우성이라면 했을 때 그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돼. 이미 문제에서 F와 G의 관계는 나왔어. 그러면 이게 성립했다고 하면은 그럼 나머지가 관계가 뭐냐면 2G의 관계를 찾아야 되거든. 이와 G의 관계가 여기서도 똑같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거거나 G가 우성이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여기서 보다시피 2가 G에 대해서 열성, 그러니까 G가 우성이면 얘는 G 표현형이 되고 그리고 얘도 G가 되고 얘는 2와 F에 대해서는 F 표현형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결정이 돼야만 제 확률을 또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가치에 대해서 열성이 되면 얘가 G 표현형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G 표현형일 때 기억이 표현형이 뭐냐면 대3의 보다시피 G가 될 경우 그러면은 여기 우리 보면 분명하니까 요거는 처음부터 아예 배제했었어야 돼요. 요게 이제 나중에 중간인지 아닌지까지 모호하게 했을 때는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요거는 배제하면 됩니다. 분명하기 때문에 그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였거든. 그래서 이걸 다시 가정해서 재차 가정했을 때 모순이 생기는지에 관한 여부는 여기서 계산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할 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얘도 모순이 생겨서 30분의 3이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F2G 순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열관계가 여기서 다 찾아질 때까지 지금 시간이 꽤 소요됐죠. F2G가 됩니다. F2G 순서 찾았으면 자 니은과 같은 니은 여기 F 표현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그랬을 적에 거기다가 대문자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 니은과 같은 표현이 나올 확률은 그러면은 니은은 대사의 F 표현이에요. 따라서 요거 F2G 순서였죠? 그래서 이게 G 표현이 아니라 2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 F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해야 되죠. 왜냐면 이건 F의 1이고 이건 F의 0니까 확률 계산할 때 얘가 나올 확률 4분의 1 곱하기 여기 1이 있었으니까 3이 나올 확률 8분의 3 플러스 얘가 나올 확률 F 표현형에서 얘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 곱하기 그때 역시 여기서는 여기 2가 나올 확률이었고 3이 나올 확률, 4가 나올 확률이 요거는 8분의 2이네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네네 정답이 8분의 1이 나오겠죠. 32분의 4 해가지고 8분의 1 나오기까지 요게 연습이 돼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올해나 올해 중에 다시 한번 응용할 수도 있겠고 이게 정답률이 굉장히 높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게 여기서 애들이 많이 포기하죠. 더 안 갑니다. 이거를 전환하고 요렇게 써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제 포기하거나 이렇게 따로따로 써놓고 일일이 계산하기 얼마나 귀찮냐 이거. 보통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겠어? 딱 보다가 우와 되게 복잡하다 제껴. 근데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풀 시간이 없어요. 그냥 다 나머지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얘를 돌아봤을 때 이미 시간은 한 3분 남았을 테니 얘를 손을 대기가 매우 어렵다. 요즘 이제 유전에 관한 고민 상담을 참 많이 하는데 유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예 와가지고 딱 책도 없이 와.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그게 마치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 같아. 유전을 포기해도 되나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듣기 원하는 건 마음속에 약간 포기하고 싶은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 그래서 나는 그걸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포기하지 말라 그랬어. 끝까지 해라. 다른 듯이 해라. 오케이. 자, 넘겨서 뒤에 나오는 것들도 이제 다인자의 전형적 유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9번부터 32번까지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가계도로 넘어가지. 가계도 분석. 오랜만이야. 자,
가계도 분석은 과정이 이 세 단계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항상 우열 구별하고 그 다음에 머뭇거리지 않고 유전자를 쓰면 되고요. 그리고 선행쌍큼 등을 이용하여 확률을 계산하라. 여기서 찾는 거는 두 가지 유전자이 되는데, 그러니까 체세포의 유전자형 플러스 생식세포 유전자형을 모두 찾아야 되겠죠. 가계도 분석에서 가장 핵심, 시작은 바로 얘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얘가 시간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연습을 할 때 저 유전자형 표기에 자유로워지는 것과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능숙한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겠죠. 가계도는 문제 유형을 이렇게 난이도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제일 기본적 유형은 상원, 성원이야. 상 하나, 성 하나 이렇게 내는 거고, 시험에 성 하나만 내거나 상 하나만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기본 패턴인데, 그거 다음에 성투 유형이 사실 얘가 제일 많아요. 이게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기출 문제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얘랑 똑같은 패턴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건데 당연히 상원이 들어가죠. 성투에 상원이 들어가면 할 일이 조금 늘어난 것뿐이죠. 하지만 문제를 푸는 원리는 얘랑 똑같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성쓰리 또는 상쓰리인데, 이거 상쓰리 여기서 이렇게 아니고 성쓰리 유형은 어차피 연관이에요. 삼연관인데 이 삼연관의 형태는 요즘에 다인자를 포함해서 내거나 아니면 비블리에서 내. 비블리 쪽으로 넘어간 경향이 강해졌고, 그 다음 네 번째 상투. 상투는 이거를 쉽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상인지 성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두 개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상투더라 이렇게 된 거. 그럼 어려운 거예요. 왜냐고?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뭐가 쉽냐면 우열 구별이 성상과 우열의 구별이 비교적 쉬운 반면 얘는 느낌이 뭐냐면 다 해봐야 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가장 거시기 한 형태가 이거라고 보면 되고, 이거 플러스 당연히 알파가 들어가는데 성원이 들어가겠죠. 그때 만약에 성원이 들어가면 그러면 괜찮지 않아요? 얘를 찾으면 당연히 이거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안 준다니까? 얘를 찾아도 얘가 상인지 성인지 모르게 주면 문제가 그지 같은 거야. 가장 어려운 유형이 되버렸어. 제일 그지 같은 거는 뭘까요? 상쓰리. 그리고 all 다른. 또는 안 가르쳐주지. 이거 안 가르쳐주지. 연관인지 독립인지 안 가르쳐주지. 그래버리면은 이걸 못 써요. 그래서 이런 게 안 나오기를 바라야 됩니다. 이런 거는 얘기했죠? 이런 데서 가장 난이도를 높일 때 쓰는 유형이에요. 이게 아니죠. 스브. 거기서 이제 이런 걸 내면 애들이 못해 먹겠다고 갖고 와요. 그럼 일단 그 책 교재 표지나 이런 걸 보고 내가 일단 거부 느낌을 빡 줘.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 이렇게 주고 막 애들이 그러니까 뭐 해설지를 봤는데도 도저히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해설지를 같이 봐주느냐? 안 봐요. 어차피 이거는 못 푸는 거야. 이렇게 시간 안에 풀 수 없는 거란다. 당연히 못 풀어요. 시간 안에는. 왜? 모두 다 유전자형을 통해서 귀류법을 써야만 전체 귀류를 다 해봐야 알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게 왜 어려웠냐면 only 가계도상의 표현형으로만 찾아야 되는 유형이면 이걸로만 찾아야 되는 유형이면은 가장 그지 같은 유형. 아예 못 푼다고 보면 돼요. 그럴 때는 버리세요. 사설에서 그런 게 나오면 그냥 버리세요. 괜찮아요. 찍으세요. 정답은 3번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요거를 잘하면 돼요. 그때 얘가 제일 많기 때문에 여기 기본이라서 오늘 요거를 마스터 하시고 요거는 비블리 가서 하시면 요것만 요렇게만 요 3박자만 맞추면 돼요. 얘는 안 해도 됩니다. 진짜 안 해도 돼요. 시험에 안 나와요. 수능에는. 맨 역사 갖고 앞으로 되지 않을 거예요. 내면은 큰일 납니다. 예, 테러 당해요. 알고 있잖아. 댓글 뭐 이런 거 아니. 그 민원 테러. 큰일 납니다. 걔네들 그런 거 싫어요. 그러면 성상구별구별법 잠깐 정리해 볼까요? 수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성상구별법 뭐 있었냐면 요즘에 이제 그 5월달 접어들면서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애들이거나 또는 공부를 이미 시작했는데도 아직도 늦게까지 발동이 잘 걸리지 않아가지고 유전을 아직도 비일비일되고 있는 친구들의 질문을 받으면 깜짝 놀란 게 이걸 아직도 모르더라고요. 이러한 이 놀라운 이 존재를 이 딸을 둘째 딸을 보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친구들. 심지어 뭘 물어보냐면 부모와 표현형이 다른 자식이 무조건 열성이라는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뭐 모를 수도 있죠. 알면 되지. 근데 그게 납득이 안 간다 이래버리면 좀 깜깜한 거지. 그럴 때는 다른 전공을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MSRD 마이크로소프트가 요즘에 주목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 얘 때문이야. 빌 게이츠가 여기에 투자를 초기에 1조를 했고 추가로 12조를 투자했어. 12조를 투자한 건 현찰로 준 게 아니라 너네들 그거 우리 회사에 서버 이용해 라고 하는 이용권을 준 거야. 12조 원어치.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잘 나가. 근데 어느 정도냐면 챗 GPT의 능력은 적어도 팩트에 관해서면 인간을 그 어떤 인간도 다 능가해. 즉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이 생명과학의 기본적인 내용들 팩트에 관한 부분은 챗 GPT를 절대 따라할 수 없어. 심지어 이제 대학 가면 논문 읽기를 할 필요가 없을 거야. 논문 리딩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얘가 대신해 주니까 요약 다 해줘요. 최근 6개월 동안에 논문 전부 다 요약해줘. 그럼 끝이에요. 얘가 엄청 빠르고 능력도 탁월한데 얘들하고 경쟁해야 되는 게 얘네들이에요. 그 경쟁을 하려면 이것만 갖고는 이제 안 되는 시대가 옵니다. 일단 대학은 가야 되겠죠. 근데 대학에서 챗 GPT에 관해서 얘기를 듣기는 할 텐데 저거를 잘 쓰면 심지어 아직 수능 생명과학에 관한 문제풀이는 얘네들이 안 했을 텐데 하면 글쎄 여러분보다 훨씬 잘할걸요? 아마 거의 다 맞을 거예요. 제 시간 안에. 아니,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더 빨리 풀 테니까. 왜냐면 논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라서 규율법 쓰는 건 걔한테는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않게 될 겁니다. 따라서 근데 이제 챗 GPT를 얼마까지 허용할 거냐,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인데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거의 다 쓸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것도 신경 쓰셔야 돼요. 이게 열성이고 얘가 상점세차만 된다는 거죠. 이게 기본인데 얘가 사용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최근 문제에서 이 사용 빈도는 한 5%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나오기는 해요. 네. 이게 왜 나오냐면 어디서 나오냐면은 요럴 때 나와요. 요럴 때. 성투 상환의 경우에는 얘를 통하여 빨리 단서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그다지 중요한 일이 이슈가 아닌 이유는 그런 문제에서 이렇게 쉽게 단서를 제공하고 난 이후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알아내는 건 별거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그걸 물어봤었어. 이거는 상렬이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빡. 얘가 상렬이에요? 이 정도의 응용도 안 돼가지고 깜깜하군요.
발명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가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맥락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 제발 우열관계를 찾는다는 것의 의미는 유전자의 우열관계와 표현형의 우열관계를 모두 밝혀야 돼요. 만약에 H와 H' 이 있다. 걔네들의 우열관계가 뚜렷하다라고 했을 때 그건 모른다는 얘기고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 기억을 나타내거나 정상을 나타내거나 했을 때 대립형들의 관계를 여기다가 대입시켜야만 하는 거고 그들의 우열관계가 만약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얘가 여고 얘가 이거면 당연히 정상이 우성이 되는 거겠지. 이 두 가지 관계를 찾지 않고 하나만 찾았다고 조화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형과 유전자의 우열관계를 모두 찾아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성상 우열 파악에서 가장 기본이 됐던 거는 남자가 유전자를 두 개 가질 때 사귈 수밖에 없다는 것과 남자가 유전자를 하나만 갖게 되면 성염색체에 있기 때문이라는 이 당연한 사실과 근데 이게 의외로 DNA 상대라는 표현에서 많이 나와요. 여전히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자가 당연히 상이든 성이든 상성에서 어차피 대립 유전자를 두 개를 가져요. 이해되죠? 근데 상이든 성이든 두 개를 갖는다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게 만약에 이형적 합성의 경우에는 그것은 어디에 사용되냐면 우열관계 파악에 사용될 수밖에 없고 또 특히나 이 성염색체에 있는 이 두 개의 유전자들이 아들에게 물려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모자의 관계에 관한 것을 자주 보게 되는 거거든. 그건 나중에 다시 나올 거고 여자도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게 이형적 합성의 경우에는 우열관계 파악으로 나온 건 요즘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성상 우열 구별에 있어서 자, 한 종류 남녀가 모두 한 종류의 유전자로만 되어 있는데 버트 자녀가 표현형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남녀가 한 종류 유전자 되는데 자녀 표현형이 두 가지예요. 이것은 뭐야? 성염색체 유전이다. 그 얘기는 또 뭐랑 똑같냐면 남녀의 유전자 수가 같은데 버트 표현형이 달라요. 이게 같은 얘기야. 성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얘네들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있어야 가게 돼서 일단 파악이 빠르겠지요? 예를 들어보겠어요. A, Y, A 한 종류로 돼 있죠. 남자 A, 여자 A. 그러면 아들이 태어날 때는 AY, 딸이 태어날 때는 A. 두 개가 표현형이 다를 수가 있으려면은 왜냐하면 A가 A 돼서 우성이기 때문에 우성이고 열성이면은 서로 표현형이 다르지. 그리고 그게 표현형이 다르다는 게 이 내용이 요 내용이 이것이지. 이렇게 전체를 따지면 이거지. 똑같은 얘기. 근데 이거는 요즘에 잘 나와. 자주 나오는 거야. 항상 나온다고 보면 돼. 그리고 다섯 번째 가장 많이 사용될 수도 있는. 근데 사실상 다섯 번째 얘기가 많이 사용되기는 하는데 빈도로 보면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 문제에서 한 35% 정도가 대략 이 5번 유형이 아닐까. 그러면 이제 앞에 것들은 한 5%에다가 요거 한 뭐 10%, 20% 정도 되고 다 합쳐봐야 한 50% 정도, 60% 된다고 치면 나머지는 뭔가요? 비류, 무대뽀 정신. 자, 뭐예요? 성염색체 유전이 확실할 때 성이면 부녀의 표현형이 다를 때, 자 무엇이? 표현형이 다를 때, 모자의 표현형이 다를 때, 표현형이 다른 게 아니고 유전자가 아니라
표현형이 다를 때 같은 거 아니야. 다를 때 아빠의 표현형은 무조건 열성, 아빠의 표현형 열성, 엄마의 표현형 무조건 우성. 이거는 100%다. 그래서 외워야 한다. 분해 표현형과 모자의 표현형을 따지는 거는 성령색채에서 기본이야. 이거 잊지 마. 성령색채는 그러면 항상 가계도에서 분녀와 모자만 위주로 봐야 돼. 뭐 많은 빼고 그걸 먼저 분녀와 모자를 먼저 보라고. 제발. 그러면 수월한 단서가 보이는 거야. 어차피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상당히 많이 써요. 공식이에요. 근데 이건 만약에 얘가 없으면요. 없으면은 무대포라니까? 딴 거 없어요? 그 정도예요. 지금 그 5번의 형태는 거기 159페이지에 이공수능 그거 했었잖아요. 이게 이미 성냄색체라고 돼 있다고. 이게 성투 유형이잖아. 성투 유형인데 빨리 우열관계를 찾으라고 할 때 이게 보통 패턴이 그래. 성투 유형은 내가 오늘 이제 막 이거 내가 요즘 가계도는 절대 급하게 안 나가. 왜냐면 이게 마스터가 돼야 되거든. 그 아까 이제 유전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친구들 얘기를 했지만 반대로 유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친구들의 사연을 들려줄게요. 어제가 수요일이었지. 바로 어제 작년에도 나한테 수업을 들었었던 한 친구가 걔가 이제 약대를 가려고 해. 근데 작년에 실패해가지고 또 하게 된 거야. 근데 얘가 이제 교재를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면서 그러더라고. 그 어떤 지점에서 걔가 이제 이번에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를 전체 1등을 했대. 성적이 막 다 오른 거야. 그리고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 이제 지금 굉장히 편안하다. 그 작년에는 이제 자기가 안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짜증과 화가 많이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가 그 기출문제를 푼 거를 보여줬는데 내가 자랑하러 온 거였어. 근데 굉장히 내가 딱 그 느낌을 알거든. 많이 봐서 아는데 교재를 이렇게 딱 펼치고 유전 문제들의 그 쫙 날리는 것들을 봤을 때 얘가 이제 다 풀어서 맞춘 흔적들이 이렇게 보였단 말이야. 풀이 과정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 한눈에 딱 보이는 거는 이거지. 이 느낌이지. 근데 얘가 그 기출들을 워낙 많이 풀어서 풀이 과정이 눈에 선하다고 표현을 했으나 그게 맞는 거야. 눈에 선하면 비슷한 유형들이 나왔을 때 눈에 선하게 풀이 과정이 보여요. 어설프게 풀면 나중에 비슷한 거 나와도 못 알아봐요. 알아봐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아직 얘는 스스로 완벽하다 생각한 적은 없는데 성적이 50을 계속 찍거나 하진 않아. 단지 지금 그 장학금 받고 학원 다닐 정도는 되고 있다는 거거든. 그리고 올해는 왠지 약대를 갈 성적이 나올 것 같다는 거지. 그 약대 나오려면 생명만 잘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더더욱 뭐냐면 한 문제 한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필요하고 그걸 다 잘 기억해야 돼요. 이 패턴 이런 것도 기억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이거를 얘기하잖아. 이공수능의 성투 유형이 특징이 뭔지 알아? 이거를 줬잖아, 단서를.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이 뭐겠어? 우열을 파악해야 되는 게 수순인데 둘 중에 하나는 줘요. 직접적 단서가 있어. 즉 그 단서가 뭐냐? 분녀가 다르거나 모자가 다른 방식으로다가 단서가 한눈에 띕니다. 왜냐면 이거 굉장히 흔한 단서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만 줘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의 우열을 파악하려면 어떻게만 가능하냐면은 누구 찾으라고? 여신을 찾아야 한다. 미형 접합성에 여신을 찾으려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의 유전자형을
구하는 과정 중에서 여정을 떠난 거지. 그 티키타카를 하면서 얘를 찾아서 오케이 찾았어. 오케이 찾았어. 끝났어. 유전자를 찾으면 확률 구하면 끝나. 보통 문제 패턴이 이래. 성투는 기본 유형이야. 성형색체 2개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 기본 유형을 연습을 정말 많이 해놔야 돼요. 왜? 아무리 기본 이 패턴이더라도 거기에 플러스 알파 요소가 이게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알파 요소가 들어가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뭐가 있는지. 근데 얘네들이 익숙하지 않으면 이게 보일 리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공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공수능은 진짜 눈 감고도 풀어야 돼. 여러분 아직도 그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막 의대 가고 이렇게 그 최상의 대학을 가기 위한 과정에서 여차하면 유전 중에 하나는 버려도 되지 않나 이 생각하면 위험해. 버리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버릴 수 없어야 돼요. 다 맞아야 돼요. 다 맞추겠다는 전제하에 그런데 마음은 편안해야 돼. 이게 초조 불안해지면 안 돼. 그럼 지는 거야. 어떡해? 그 어려운 걸 어떡해? 하나 제끼기 시작하면 둘도 제끼고 셋도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게 된다고. 무서워하지만 가게도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생각이 막히는 이유들이 그런 거라니까. 제낄 수도 있다는 전제를 깔고 가면 이미 마음이 초조해진다니까. 그걸 뭘까? 그게 뭘까? 막 궁금해지는 거 아니야. 이걸 지금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현명하게 그냥 내가 생각해보면 이거는 지금 당장은 못 풀겠다. 왜냐면 최소한 5분 이상 걸릴 것 같으니 일단 시간 확보를 위해서 나머지를 안전하게 다 풀어놓고 마지막에 시간 확보한 다음에 그래 이건 반드시 풀겠다는 생각으로 넘기는 것과 이건 무조건 제낀다. 나중에 다시 안 본다. 이건 다른 거죠. 전략적으로 성공을 하겠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대충 한 42점만 받으면 작년에 1등급이었으니까 그것만 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것도 안 나와요. 이걸 정말 마스터했느냐만 물어보면 되는데 애들이 굉장히 초조해하는 건 벌써 초조함을 느끼는 건 이제 5월인데 어느 세월에 유전을 할까요? 이 걱정을 하고 있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 어이없는 거예요. 이 기간이 그렇게 짧아 보이니? 아닌데 충분한데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그건 충분한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성공을 하는 애들이 막 진짜 의대 약대 가는 애들이 그리고 생명과학을 꼭대기를 치고 가는 애들이 그게 뭐냐면 거의 한 8, 9월 달에 완성이 돼. 그 폼이. 그러고도 수능에서 잘 보더라.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미리부터 막 잘해야 된다 이거 아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지금 우리가 풀어갈 건데 160페이지에 있는 이 얘기들은 완전 유형이에요. 지금 이제 성상우열파학에서 아까 5번까지, 5번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가 사실 뭐냐면 6, 7부터는 예로 주어진다는 거야. 얘의 상대량이거나 또는 합으로 주어질 거야. 그거 알잖아. 그 B로 구하는 거. 그거는 그냥 무대포로 풀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강해지셔야 돼요.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니까요. 왜냐면 이게 한 40% 되고 아까 그 5번 패턴이 한 35%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5%가 효녀상렬이고요. 20번 중에 한 번은 효녀상렬이가 등장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렇다면 161페이지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쉬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 문제 풀었나요? 풀어왔죠? 그러면은 이거를 굉장히 잘 음미할 수 있는 단계로 오늘 한번 가봅시다.